나는 안다고 내 파트너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내 파트너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체크하는 게 뭐예요?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왜 기저귀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왜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제품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가 잘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꼈어요. 어떻게? 아주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를 입에 그냥 팍팍팍팍 나오도록 또, 또, 또 계속 그 첫 단추를 잘 꿰니까 그게 복제가 되니까 멤버십이 쭉쭉쭉쭉쭉쭉쭉 잘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품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뭐가 안 될까요? 회원가입이 어려운 거예요. 왜? 방판 사업인 줄 알고 그리고 강매하는 줄 알고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 전달은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앞뒤를 바꾸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제목은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인데요. 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일단 제가 오늘의 뉴스를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다 B2C. 자, B2C가 뭐냐? 제가 하나하나 갖고 왔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쿠팡 아시죠? 쿠팡의 회 맛을 본 노량진 수상시장 상인의 결심 이러면서 3월 14일 뉴스가 올랐어요. 여기 내용 보면 이 상인들이 한 2, 3년 뒤에 계획을 당겨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방해물에는 지난 13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쿠팡에서 회도 팔잖아요. 그래서 그 중매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걸 먹어봤겠죠. 여기 보면 노량진 수상시장 177번 중매인 방 씨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래요. 근데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뀐 거를 이 사람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 2, 3년 뒤에 해야 될 거를 지금 땡기려고 하면서 이제 방송 이제 뉴스 소식이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트렌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이 담겼다. 수산업계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현장감 있게 보여줬다. 여러분, 애터미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왜? 지금 애터미처럼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요거 수산시장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쿠팡에서 광어와 우럭을 200g 세트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은 17,900원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은하수산에서 배송되는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거를 지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료 상인을 찾아갔다. 이를 본 상인은 기계로 썬 거네? 라면서 단번에 물건을 알아봤고 그리고 은하수산이라고 기계로 다 하는 곳이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다. 여러분 이제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 다 없어진다는 말이 다 글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이면서 은하수산은 2023년 기준 매출 1,334억 원의 중견 회사이다. 국내 최초로 하러 필렛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곳이래요. 그래서 광어를요. 1인분에 55마리를 자동화에 10분이면 가공한대요. 포장, 검수까지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를 집에서도 택배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은하수산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이커머스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장의 이런 수산물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쿠팡으로 이제 배송을 받았겠죠. 이 동료는 당일 배송으로 행사를 진행해 봤는데 주문량이 몰리면 배송 시간이 도저히 안 맞춰진다.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이 일반 소비자를 한 시장에서 쉽게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방 씨는 은하수사 이야기를 듣고 난 뒤 BC2가 뭐냐면요. 향후 2, 3년 뒤에나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시기를 좀 당겨야겠다며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방향성에 맞춰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매 중매인으로서 급격한 시장 변화를 느끼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제는요, 여기 선착순이요. 누가 빨리 들어가냐에 따라 선점한단 말이에요. 이후 상인들은 모여서 쿠팡에서 사온 회를 막 나눠 먹은 거예요. 처음 먹어본 매점 주인은 살짝 비리다라는 평가를 했다. 다른 상인은 회가 숙성된 것을 이유로 딱 초반형이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우럭이 맛있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회가 배송 과정에서 숙성되면서 활어 같은 탱탱한 식감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 설명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BC2를 했을 때 나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BC2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느냐고 하면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량진에서 수도권에서만 팔아봤자 전국으로 유통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통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원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분, 요 소리 들리시나요? 애터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들리시나요? 오? 야, 이게 뭐예요? 직거래 한다는 거예요, 직거래. 중간 유통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수산시장에서도 지금, 나 이거 할 거야,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 쿠팡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수산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비자의 이익은 없단 말이에요. 편리함은 있죠. 빠른 배송. 그러니까 전국구로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뭘까요? 저거를 B2C라고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지금 이용하는 거 있죠? 우리가 바로 직거래로 플랫폼을 하잖아요. 애터미도 사실은 B2C라고 보면 B2C입니다. 근데 우리는 캐시백까지 되니까 더 나아간 거죠. 야, 진짜 우리가 반보 앞섰죠, 여러분? 야, 빠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유통시장의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 애터미는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제가 주식을 해서 그렇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소문이 딱 났는데 소문은 났는데 사람들이 관망 상태 있죠. 근데 애터미가 딱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사업하기가 좋아요. 제가 주식에서도 잘 버는 이유가 거래량을 되게 잘 찾아. 소문은 났는데 돈이 된다는 걸 잘 몰라. 미래는 근데 반보 앞서게끔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도 10년 전에 애터미 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너무 멀었죠.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화 요금도 많이 나가고. 근데 지금 인터넷 다 공짜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아주 B2C로 다 바뀌면서 이제 다 온라인 쿠팡 매출 빠르죠. 그리고 저번 뉴스 보니까 쿠팡 매출이 최고 높더라고요. 40조인가 뭐 넘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이제 소셜 뭐 이런 거 그 인터넷 쇼핑몰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선전하는 독점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는 지금 이제 딱 중간 이제 입소문이 막 나 있는데 물건은 다 써봤는데 아직 돈 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다단계라는 이미지.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부모의 자식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제가 2017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내 또래가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나하고 같이 좀 공감이 되는 이렇게 막 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제가 잘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또래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 부부 사업자도 있고 남매 사업자도 있고 막 골고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기 엄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애기 엄마들의 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은요, 이거 미래가 벌써 다 보이게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한테 50대 넘는 신세대 여러분들, 앞으로 젊은 20대, 30대 신세대들이 몰려온다. 자리에 앉아서 채워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젊은 사람으로 밀려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단계죠? 엄마의 자식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3, 40대 분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시스템까지 열심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끼리 또 또래가 같이 뭉쳐있으면 또 어떡할까요? 새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신호등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 걸어갈 때 하늘을 쳐다볼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보는 사람도 있다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세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하나같이 뭐야? 뭐야? 이러면서 봐요. 근데 저도 엊그제 석촌호수를 갔는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운동 겸 이제 산보하러 갔어요. 산책하러.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야? 이러면서 봐요. 그게 한 7명 되면서 막 있으니까 저도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오리야! 그 다들 뭐야? 이러고 그게 여러분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애터미도 처음에 혼자 애터미 알아봐 써보자 가보자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 혼자가 막 어색하고 저도 제 또래한테 세미나를 처음에 오라고 했을 때 쑥스러워서 못 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쑥스러운 거야 남자였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왔어요. 오다가 이제 자기 와이프랑 이제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또래가 생기니까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7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적극적인 7명이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만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로 되는 거잖아요. 14명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순간 떼거리로 된다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나온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속도가 빨라요. 야 가보자 가보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자몰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자몰이 다른 데랑 제품이 같아도 다 애터미가 싼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쌀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저도 엊그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 그 모래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똥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못 산 거예요. 아자모레에서 사는데. 근데 그거는 아자모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한 15분 정도 나가면, 걸어서 가면 그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모래가 똑같은 모래인데 걔네가 1,000원 더 싸더라고. 2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간 저는 급하니까 사러 갔는데 여기가 1,000원 더 싸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신랑이랑 그걸 들고 갔는데 15분 동안 이 무거운 거를 항상 배송을 시키다가 이 무거운 걸 들으니까 손목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15분을 걸어가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엔 소비 패턴이 바뀌었구나. 이게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싫더라고. 근데 이게 1,000원이 싸다는 생각에 제가 신랑한테 1,000원 싼데 다음에도 여기서 살까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대박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3개를 샀는데 2개는 신랑이 들고 하나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엄청 무거웠나 봐. 고양이 모래가 무겁거든요. 그러더니 누가 들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1,000원이 비싸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제가 산 물건에서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자몰에서 산다. 왜? 가성비나 그리고 내 시간 그리고 무거운 거 못 들겠어. 그리고 우리는 또 포인트를 받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에다가 작은 포인트, 100포인트라고 할지언정 100포인트에도 그게 한 1,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12,000명이라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소비자분이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계란, 유명한 계란인 걸 알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먹는 아는 데가 조금 더 싸대요. 그래서 싼 건 아니에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도 제가 맞는 거를 쓰지 그게 만약에 비싸다라고 느끼실 때는 지금 거기서 안 사셔도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사장님도 회원이 늘어나고 이제 거기 밑에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애터미에서 쓰는 게 더 이익이 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고객들이 우리 완전 초보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초보자들을 만날 때, 아, 애텀이 비싸요라고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아, 왜 비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경험을 토대로, 저도 아자몰에서 겪어봤잖아요. 모래를 직접 샀잖아요. 홈플러스에서 1,000원 쌌다니까요. 근데 나는 왜 아자몰에서 샀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애터미에서 쓰는 게 더 이익이었기 때문에 썼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요거는 애터미에서 쓰는 게 더 낫겠네? 그럼 소비 패턴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리고 회원이 늘어나면 충성 고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는요 상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셔야지 왜 그렇게 써?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아, 이러니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래요. 무슨 말인지 내가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해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뭔가 3, 40대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희망퇴직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에서 속도를 내셔야 돼요. 어떤 속도? 여러분 속도라고 했을 때 그 속도는 몰입이거든요. 시간을 애터미에다가 몰입을 하셔라 이거예요. 저번에 석세스에서 그 애터미 CEO 대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했을 때 몰입하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온오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뇌가 그 역할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온오프를 잘해서 애터미 할 때는 몰입해서 애터미 하시고 또 쉴 때는 충분히 쉬시고 그러면서 내 룰을 패턴을 쭉 가지고 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사업 내용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애터미가 진짜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내가 타고 싶은 차, 뭐 집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차는 제가 이룬 건 아니지만 대리만족으로 저희 신랑이 이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이제. 근데 집은 제가 옛날에 살고 싶었던 집이 있어요. 성수에 트리마제라는 집인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13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도 비쌌는데 아 지금은 이 가격을 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이게 한 67억인가? 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냥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이 가치가 엄청 올라간다는 게 근데 그때 거기가 연예인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많이 사는데 그 연예인들은 그때 거기가 아파트가 막 시끌시끌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1억 얼마에 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43억, 뭐 34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저 트리마제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1억인 저 트리마제가 67억, 80억 이렇게 가는데 또 너무 뜬구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회장님의 강의가 이제 쏙쏙 들어온 게 뭐냐면 월 1억을 버는 사람이나 부동산 부자 있죠. 뭐 300억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금이 도는 게 최고인 거예요. 애터미는 현금이 돌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은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돈을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 부자들이 그게 한다고 해도 그 수익금이 나온다 해도 그 돈을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1억씩 나왔을 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월 1억을 버는 사람이나 부동산이 300억 뭐 몇 억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좋은 집, 좋은 차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엊그제 우리 신랑이랑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충분히 애텀에서 월 1억 되면 한국에 있는 살고 싶은 집은 살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돈을 벌면요, 여러분. 절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생생하게 꿈을 그러니까 뜬구름이었었는데 아 이게 현실에 이루지 않네 그랬는데 제가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월세로 들어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왜 열쇠를 사? 아 경비 처리하면 되잖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엄청 여기가 한강이 보이는 집인데 여기 엄청 비싼데
그러면 나는 일단 월세를 가려면 그 높고 큰 돈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내가 작은 집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여기 남양, 전 남양을 무조건 선호하거든요. 근데 고층이 여기 95 전용이 월세 5억에 473억이야. 그러면 여러분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충분하죠. 저 자식도 없는데요. 그 경비 처리 끝내주죠. 여러분 임페리얼 되면요 세금 50% 낸단 말이에요. 경비 처리 할 거 엄청 많아야 돼요. 할 게 없으면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저 집을 살 필요가 있나요? 현금이 꼬박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애터미의 현금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거를 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냥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자보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해도 10억을 넣는 거랑 애터미 월 1억은 1년으로 봤을 때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멤버십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애터미는. 그랬을 때는 머리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월 1억으로요. 우리나라 어디든 살 수 있다. 꼭 그 100억짜리 집을 내가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현명한 부자들은요, 안 산대요. 그냥 월세로 산 다음에 그냥 그 외에 있는 쪽에다가 세를 주고 그렇게 여러 채를 사는 그 세금에 안 걸리는 걸로 사지. 그러니까 다 이게 내가 이제 돈을 버는구나. 이게 그냥 얼마 사야지 이게 아니라 절세도 이제 배우게 되네 이런. 그래서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성숙이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13억 내가 꿈꿨던 나이 그때가 20대였으니까 살고 싶었던 게 13억이 여러분 80억 됐다고 하면 그냥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저거 언제 벌어? 그러니까 저하고 신랑은 맨날 저희 신랑도 눈이 너무 높으니까 시간이 없어. 저는 망조 드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막 돈이 부족해 막 이랬을 때 너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살아야 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임페리얼 되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했어요. 트리마제 저를 월세 5억에 500만 원 그렇게 하면서 작은 데에서 큰 데로 옮겨야겠다라는. 근데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를 쓰라는 거를 회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일단 쓴 다음에 그거를 어느 시점 되면 어느 정도 고간의 이 돈이 차면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금, 매달 현금이 도는 게 애터미에선 최고의 가치다. 저는 진짜 임페리얼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나와! 이러면서. 갔어도 또 나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저는 제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요. 와, 우연히 저희 아빠가 단체 톡방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다가 제 영상을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올리셨는데 아빠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2배 성장했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국장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제 회원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여줬을 때 작년에 한 6천 몇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00명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작년에 비해서 멤버십이 2배 늘으셨어요.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매출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저한테 너무 주옥 같은 이 아주 보석 같은 자료예요. 왜? 앞으로 신규들이 들어오는데 나의 이 모습만 보면 부럽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그 과정을 못 보면 그냥 껑충만 하고 싶거든. 갈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생하게 그렸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그 과정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남길 수가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나의 역사 기록을 만들어야겠다 했던 게 애터미 자료만 제가 500개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작년에 제 모든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와, 제가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나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저를 지켜본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저와 함께한 파트너들. 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짜 이제 보이고 확신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년 전이죠? 여기 보면 제 건데 좌측에 973대 우측에 1128만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는
좌측이 보른 기준입니다. 좌측이 1637대 2101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번에 3월 상반기 거 아빠가 오늘 다시 올리셨는데 제가 어제 영상 자료를 준비하느라 그냥 대충 감안하고 보세요. 이거 제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빠 거다. 제 거부터. 제게 좌측에 2541만 대, 우측에 1720만 대죠. 2배 성장했습니다. 우측은 2배까지는 아닌데 좌측이 확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2841만 대 4261만 포인트가 떴습니다. 2배 성장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원도 늘었고 회원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은 늘었다. 그러면 저의 노하우, 우리의 노하우는 뭐였을까요? 밑에 뿌리에다가 밑불을 질렀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거를 보면서 뭘 캐치해야 되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최국장이 좌우가 바뀌었네? 이걸 보셔야 돼요. 좌측이 원래 900만이었는데 우측이 900만에서 2,500만이 떴네?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뭘까요? 저도 좌우가 바뀌는데 이제 시간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네 줄이에요. 내 줄이에요. 여기는 스폰서 줄이에요. 내가 그럴 때마다 이 속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렇게 바뀌는데 응?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국장님처럼 되고 싶은데 막 빨리 되고 싶은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몇 명을 달아야 오토 세일즈가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몇 명이라는 거는 저도 몰라요. 광찾기 게임인 거예요. 자,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뛰면서 성장 과정을 지금 다 다이렉트로 보여주잖아요. 진짜 여러분 꽃게 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과정을 스폰서들이 갔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인지를 하고 내가 하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이론만 들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빨랐던 이제는 빠른 이유가 뭐냐면 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뀌는구나. 스폰서줄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 거부터 갖고 올게요. 아니, 부모님 거부터 갖고 왔어. 자, 엄마 아빠를 보면 이거 엄마 아빠 아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 건데 우측이 12,004 지금 전체는 22,194명이죠. 근데 우측이 더 회원 수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이 많은 쪽이 매출이 많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보여주면 이 초보자들은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매출이 많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예시가 또 제 거 안에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12,464명인데 좌측이 4,653명이고요. 우측이 7,811명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어디 매출이 더 컸어요? 좌측 매출이 훨씬 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답은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매출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미친 듯이 했을 때 그냥 맨땅 헤딩 했잖아요. 통역사도 없고 그냥 했을 때. 그때 임페리얼님이 통역사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저요? 통역사 없는데요? 그냥 노래 불러주고 제품 테스트 해줬는데 했을 때 저한테 투자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줬을 때 알려줬던 게 통역사를 둬라 이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써주셨던 거 있어요. 통역사 보여주라고. 통역사한테 이렇게 통역해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갑자기 좌측의 매출이 확 이렇게 멤버십이 더 작은데도 확 커졌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트워크 경험자들 있죠. 그런 경험자들이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그 사람들이 바로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사람이 네트워크 이것저것 했고요. 막 이 사람 나오면 끝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지켜보고
밑에서 파일업이 되는 것 보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바로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너무 선수다 보니까 아유, 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지켜보는 세월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제 좌측에서는 경험자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그 밑불에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내공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측은 좀 젊고 훨씬 좌측보다 젊고 더 파이팅 있게 멤버십을 다 뛰고 대신 초보자예요. 초보자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게 많겠죠. 아까 우리 몽골 파트너 사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막 회원도 잘 달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냥 좋대. 제품 막 팔려 나가. 근데 저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요, 여러분. 저럴 때 잘 봐야 돼요. 어느 순간 잠수 타요. 왜? 씨, 내가 이렇게 제품을 전달해주고 샘플도 주고 했는데 얘는 왜 안 사는 거야? 아니 얘는 왜 나처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제가 인도네시아 때 우리 사장님처럼 했거든요. 100개 샘플을 차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맨날 막 사업 설명 막 하고 제품 테스트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막 가입 열심히 시키고 센터 내실래요? 센터 내실래요? 센터 내실래요? 그러면서 막 물건 팔면 우와 직급 가져 막 이러고 근데 어떻게 됐다? 망했다. 사람들 지쳤다. 제가 가수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깔린 게 사람이었어요. 50명, 100명. 제품 테스트 제가 딱 해주잖아요.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딱 피부과 보잖아요. 매출 쫙쫙 나갔어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뭐야. 저는 못 알아들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파트너가 나왔을 때 막 지금 정신없이 다녔을 때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잘 관리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명령조로 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을 주셔라. 그러면서 내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2배 성장했던 이유와 2배 성장했던 이유는 계속 밑불.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잘했던 거는 내 좌우에 항상 대실적, 소실적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나는 슈퍼드림을 꿈꾸면서 나는 임페리얼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계속 맨 밑에를 후원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후원 방법. 이거를 다 어떻게 후원하죠? 막 이러면. 근데 저도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12,000명의 회원 중에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의 전화를 다 받아주고 상담을 들어주면 제 일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단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는데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맨 끝만 후원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보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저는 제 산하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떠난 사람은 없어요. 약간 기어가거나 굴러가거나 했지 막 뭐 다른 탈퇴해서 다른 라인 간다? 그런 사람이 여태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제 산하에서 내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파트너들은 자기가 관리한 사람들을 그만두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 꼭지에 달려있는 분들 있죠. 저랑 초창기 했던 분들은 제가 후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다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000명한테 만 원씩 줘봐요. 저 남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입장에서 이제 직급자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좌우에 막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 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막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C, 뭐 D,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도 막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저 밑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꼭대기에서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왜?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내가 좌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위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덜나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화가 왜 오는지를 알아.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랑 전화를 못 받아도 이 사람이 다른 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한 줄이 터졌어. 한 줄이 터졌기 때문에 나한테 그 소실적도 도와달라는 말이 미안하지만 확신한 마음으로 전화해. 근데 역시나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 포기해. 그치만 그만둔다, 안 둔다? 안 그만둬요. 근데 이 경험 없는 파트너들의 문제가 뭐냐면 후원을 하나도 안 하고 전화를 그냥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 안 받는 게 갑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봤자 서로 껄끄럽기 때문에 피하는 건데 피해도 만약에 제가 저 사람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전 받았어요. 거꾸로.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맨 밑에는 제가 받겠죠. 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도요. 잘하려면요. 역으로 자꾸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후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주를 후원해줬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떠. 안 받아도 돼요. 왜? 안 가. 가봤자 개고생하는 거 알아. 그러면 그 사람도 받아주면 땡큐고 안 받아주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스폰서도 얼마 가히 찢어지겠어. 그래서 전화 못 해요. 근데 맨 밑에 사람들을 전화 안 받잖아요? 떠나요. 왜? 돈 안 되잖아. 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지혜롭게 사업하세요. 제발.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복제라고 최신화 국장이 전화 안 받는다고 자기도 안 받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저도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저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뭐 슈퍼스타의 길인데, 뭐 제가 다 만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과부하 걸려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밑에 파트너가 더 들어올 날이 많지 스폰서가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밑에서 확 칼자루를 잡고 있는 위에 꼭대기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급자들이 막 생기면 너무 기가 막히게 한 2, 30만 포인트가 꼭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밑에서 2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도와달래. 그럼 여러분들 그 20명을 쫙 세워놓고 이제 기준을 재야 되겠죠.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맨 밑에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내가 못 도와주는 사람.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근데 내가 한 줄 한 사람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그거 한 번 넘어가면 어때? 벌써 다 지급도 했던 사람인데 유지해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거꾸로 자꾸 사람들은 밑에를 안 하고 위에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죠.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면 나 중심이지만 맨 밑에를 해야 된다고요. 애터미는. 거꾸로요. 거꾸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려면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뭐 최지장국장이 전화 안 받는다고 자기도 전화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 차이가 무슨 차이요? 그 사람은 그만뒀어요. 파트너가. 그럼 그 차이가 뭐야? 아예 후원을 안 하고 쌩깐 사람. 그러니까 떠난 거고 나는 후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피한 사람. 그럼 머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는 저의 비밀 노하우인데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만인들한테 퍼지잖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얘기를 했겠냐. 이건 나만의 노하우라고. 그렇지만 이걸 얘기해도요, 여러분. 열이면 열 한 두 명만 하더라고요. 알아듣는 분들은 두 명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아서 얘기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듣는 내 전 세계 파트너분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잃을 것도 있지만 얻을 게 더 많다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네트 경험자들이 가입될 때는요. 뭘 하라고 하지 마세요. 들어왔네? 오케이. 지켜보게끔만 딱 해놓고 밑에 단톡을 초대하든 뭐든 해서 밑에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감자 고구마 찌르듯이 야 밑에 몇 명 내려갔다 밑에 대박 났다 뭐 했다 이러면서 계속 나발나발나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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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좌우에 어떤 사람이 내 레그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부정적이신 분들은
아,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진짜.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아우, 나 빨리 전업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대박 났다 그러고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스폰서들이 지켜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 파트너들이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자꾸 잘 된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월천 버는 거 쉽나요? 근데 우리는 월 1억이잖아요. 월 1억인데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 저처럼 경험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국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매출이 2배로 성장하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아주 높은 거를 부동산을 적었어. 살고 싶은 집.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과감히 예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예스가 나오냐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모든 예스거든요. 애터미가 잘 되면 가수가 잘 될 거죠. 아! 애터미 덕분에 제가 올해 또 앨범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 꿈이 계속 유지되는 거. 생계형이 아니라 그냥 취미식으로 노래 앨범을 계속 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또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터지면 쫙 터진다. 아우,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 애터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빨리 알아들었냐면 멤버십이 중요하다는 거를 빨리 깨달았던 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라고 눌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저기, 그 수당을 받지 않아요. 결국 내 영상을 봐줘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는 퍼센트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0명의 10%와 100만 명의 10%는 다르죠. 애터미도 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멤버십을 보여드렸는데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죠? 몇 명을 달아야 되죠?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냐에 따라 10명 안에 그냥 판도가 끝날 수도 있고 한 줄이 끝날 수도 있고 100명이 달았는데도 그냥 조금만 포인트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치만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내공도 쌓이고 그리고 광기 집단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나온다.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뭐 그냥 여기서 다 쓰고 저기서 쓰고 하다 보면 골고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요. 진짜 유일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것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 세대들이. 그리고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세미나도 안 빠지고 저는 항상 물어봐요. 다음 달도 오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네 와야죠 막 이래요. 그 적극도가 발락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복제가 되게 무서운 게 어떤 자녀 부모가 막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내 자식들이 보여. 쟤네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끌고 와.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또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조직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계속 외쳤고요. 그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집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게 3명 이상만 모이면 판도가 바뀐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늘 쳐다보는 거. 근데 7명이 됐어요. 적극적인 사업자가. 그럼 7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이제부터 속도를 내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과감히 투자할 겁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미국도 통화 풀었거든요. 왜 경기가 어려울 때 쫙 나라에서 풀어버리거든.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전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보이거든. 보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들으면 늦어요. 그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유튜브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때 요렇게 막 흔들리게 촬영했어요. 그게 5, 6년 전인데 다 봤어. 다 봤어. 이렇게 막 흔들려도. 그리고 글씨도 막 거꾸로 써도 다 봤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봐요? 안 봐요. 막 전체 능력자들이 다 들어있고 어떻게 돼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니까 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 볼까요? 저기 짱박했지, 영상이? 저는 그거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네. 이제 풀어야겠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제 시장하고 똑같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돈 풀잖아요. 그 원리인 거예요. 리더들도 내가 사업을 해. 근데 내가 돈 번다고 내가 움켜줘야지 이게 아니라 인재들이 나왔네? 과감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확 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밑불로. 근데 후원의 요령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좌우로 후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좌우로 후원할 때 좀 지혜롭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명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후원도 여러 개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A, B, 영배야, C, 그래도 참 좋은 애다. 착해요. 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막 사람이 많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A, B, C, D, E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 능력선에서.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맨 밑에서도 나의 좌우의 대실적, 소실적이 있죠.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을 줘야 되죠? 소실적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비중은 소실적에다 두는데 대실적도 맨 밑에는 후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대실적의 맨 밑에 후원은 내가 능력과 어느 선에서 요 사람한테는 뭐 제품을 뭐 한 30만 원씩 줄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여기다가는 미팅을 한 번씩 해줄까? 요런 식으로 후원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여기 소실적에는 사람도 붙이고 포인트도 다 푸시를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마음의 저울을 재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임페리어까지 가지. 제가 지금 버는 돈을 제가 꽉 쥐어 있어요. 그럼 누구만 돈 돼요? 나만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가 제일 밑에 푸는데 맨 밑에다 사람을 많이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리기 전에 우리가 과정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하나씩 셀프로 만들면서. 그러면 내가 맨 밑에다가만 푸시를 하면 요 위가 셀프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소실적들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빨리 맨 밑에를 불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투자한 데 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비해서 2배 빨랐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작년에는 우측이 컸죠. 그러니까 좌우를 똑같이 후원을 했는데 마음의 저울을 어디다 비중을 더 썼던 거예요? 제 마음에는 좌측에다 비중을 뒀던 거예요. 왜? 저 때 당시에 조금 저 전에 임페리얼님이 야, 니는 어떻게 네 좌측에 밑불이 하나 없냐 이래가지고 충격 먹어갖고 제가 열심히 밑불을 지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저울을 계속 불을 지르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년 딱 지나니까 내 마음이 이쪽에다가 더 쏠렸으니까 여기가 확 커졌잖아.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후원을 맨 밑에는 하는데 이쪽이 지금 꺾였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커졌다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이제 여기 다 키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그건 또 이렇게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맨 밑에는 후원을 하되 소실적의 비중을 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내가 2배가 떴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갈급증이 생겨요. 자꾸 이렇게 커지면 씨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또 맞춰져요. 맞춰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 같이 이제 팀워크가 많아지면 누군가를 또 찾아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밑에다 뿌리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또 밸런스가 맞으면서 좌우가 비슷해져요. 또. 그래서 제 좌우 매출이 똑같았던 이유가 제가 마음의 저울을 정확히 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사업의 노하우 이거는 제가 세월이 이제 9년 차가 되니까 요쯤 되면 이 사람한테 요 정도 되면 알아서 굴러가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좀 전화기 좀 피해야 되겠다. 요런 게 감이 있다고요. 감이. 그러면 그만두지 않고 다 같이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각자가 이해가 하면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다 보면 좀 섭섭함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 파트너는 내가 그 상황을 이 사람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섭섭한 거예요. 자기 버렸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참 지나고 엄청 커지면 그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된다? 칼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맨 밑에. 그래서 제가 저런 데이터를 지금 올해 지금 1년 됐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또 남겼잖아요. 그럼 제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영상을 본 누군가는 야, 제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제가 또 알겠죠. 저는 하도 많이 하니까 또 까먹는데 얼만큼 성장하는 걸 제가 또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해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붙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더 빨라지고 있어요. 더 빨라.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는 팩트기 때문에 제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 세월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비상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막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여기 올라가는 임페리얼 속도는 더 빨라져요. 여기가 아무리 뭐 6년, 7년, 뭐 9년 이렇게 걸려도 여기는 이제 한 번 속도가 나면 5년 만에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페리얼을 5년은 아니지만 월 1억은 5년 안에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왜 후원 수당도 늘고 내 파트너들이 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후원한 걸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해야 성공하네.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누군가 슈퍼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나온다. 요즘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첫 단추를 어떻게 돼요? 멤버십을 집중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막 한 두세 달 돼도요. 뭐 그냥 막 200명은 기본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지금 너무 잘 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멤버십이 늘어야 회사가 더 튼튼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이 빨빨빨 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회원수가 늘어야지 다른 업체에서 야, 우리 회원수 이렇게 많으니까 니네 좋은 거 제품 런칭해 이것도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멤버십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강조드리면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도 초보자들은 들으면 열심히 나발나발나발나발 하면서 바바바바 다니는데 무슨 얘기만 하고 있더라? 제품이 너무 좋아! 제품 좀 써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체크?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세요? 왜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시죠? 이걸 꼭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자꾸 나만 얘기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구만 실력이 좋아져요? 나만 좋아져요, 나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하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걸 떠들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고 그냥 자기 이걸 들었는데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경험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들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제 데이터를 보면 몇 명을 달아야 오토 판매사가 될까요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떤 누군가가 들어온 적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적임자는 결국은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나와야 이 파일업이 되면서 그 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직을 벌써 딱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 알면서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걸 바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밑에 밑불이 돼야지만 파일업 돼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개나 소나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맷집을 키우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요 사람이 잘할 사람이라고 스폰서 붙여주면 되겠지? 스폰서도요.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스폰서도 좌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의 중심으로 좌우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저우를 재면서 좌측면 우베코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잡는 줄이고요. 절대 제가 엊그제 우리 파트너님 무슨 거긴 제 줄이고 이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거든요. 제 줄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 좌측 이러면서 제 우측 이러는데 이거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제 좌측 우측 이렇게 해야지 이게 스폰서랑 같이 하늘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내려가고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좀 여기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당연히 스폰서 줄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 거 보셨죠? 제 좌우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저는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느낌은 저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일을 하냐에 따라 저 사람은 1년짜리 1년에 오토 될 사람 저 사람은 한 오래 걸리겠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제 우측에도 1년만 하면 금방 비슷해지겠는데? 이런 목표.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정확히 정했던 게 그때
제가 하루에 150만을 무조건 매일 맞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240이었고, 내후년에는 600만이었었어요. 후원수당을. 후원수당을 늘려야지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직급은 자동으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라졌어요, 지금. 240도 거의 올랑말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의 감동은 내가 막 배팅 쳐서 직급 더 줘! 이게 아니라 오토로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같이 뛰다 보니까 그 매출이 딱 매칭되는 그 짜릿한 맛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고 그런 소득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후원수당이 정확히 안 떨어져요.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그 매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몇 명인가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리더는 누군가 그리고 적극적인 밑불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이거를 잘 보면서 밑불을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월 1억 되면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10년 뒤에 트리마제를 사는 거를 보세요. 월세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된다, 된다, 된다. 제가 어우 아주 소름이 끼쳐요. 아.